전원주택 지을 때 이건 모르고 짓게 되면 정말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 그리고 풍수적인 포인트까지 확실하게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4대째 풍수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제가 최근에 광주에 내려가서 작년에 풍수 컨설팅을 해드렸던 한 대표님이셨는데 이제 또 그 대표님께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제가 좋은 위치를 또 정해드리고 구조까지 설계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들은 좀 일반 구독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해야 정말 지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 만든 것이니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신 만큼 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짚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집 지으시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실아하수대 화향부재다라는 구절입니다. 방이 품격 있고 아담하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꽃이 향기롭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집을 짓고자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실속보다는 허황된 가치에 더 쫓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시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바로 땅이죠. 땅을 매수하시기 전에 그때 꼭 하셔야 될 거 뭐냐면은 이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이 현실적인 여건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땅을 미리 사놓고 연락을 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땅을 미리 사놓기 전에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땅을 사기 전에 제가 가서 어떤 땅이 좋은지 확인을 하고 정해드리면은 좋겠지만은 한 번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 땅 보시려고 하는 땅 진짜 집 지을 수 있는 땅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아차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분이 알아보시고 나서 다시 전화를 주시더니 그 집은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분 제가 얘기 안 드리고 덜커덕 땅을 샀더라면은 진짜 노년을 위해서 소중하게 모은 돈 탁 땅에 묶여버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건데 싶겠지만은 아닌 분들도 참 많습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가 뭔가 의욕을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되면은 진짜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놓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실수를 안 할 건데 일단 내가 욕심이 하나 앞서다 보면은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부동산, 땅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 부동산에 많은 자산을 넣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들 전부 다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풍수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알아보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보다 보면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될 만한 땅이 아닌 겁니다. 즉 내 땅 아니고 내가 살 집 아닌 겁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오는 땅 막지 마시고 가는 땅도 역시나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풍수적인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쁜 집보다는요 편안한 집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분들일수록 더 예쁜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전원주택도 그렇고 조금 더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이라든지 그 일대에 그 타운하우스들 있죠. 그곳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수백 평대 이런 호화주택을 짓는 분들의 집도 컨설팅 해드리고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참 이 부분입니다. 사실 집이라고 하는 거 내가 100평을 가졌던 1000평을 가졌던 자금이 1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어떤 집이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게 자금 여력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편안함보다는 뭔가 특별한 거, 남들보다는 더 있어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그 가치를 쫓으면서 집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돈이 있는 분이건 아닌 분이건 다 같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돈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긴 한데
그렇다 해도 어쨌든 이 집이라는 것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1순위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멋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집 구조가 희한한 형태로 된다라든지, 잠깐 우리 집에 오는 그 손님은 예쁘다라고 해도 집에 사는 사람은 불편하다라든지, 이런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차에 비유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마치 스포츠카와도 같죠. 남들이 보기에는 우아하겠지만 실상 타는 사람들은 지극히 불편한 차가 바로 스포츠카가 아닐까요?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거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담장입니다. 담장은 꼭 하시라라고 제가 집과 관련된 영상, 이런 전원주택과 관련된 영상 촬영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요번에 갔던 의뢰인분에게도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담장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드렸던 거죠. 담장을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윗집하고 옆집하고 그 경계가 뭔가 모호하다 싶을 때는요, 측량도 한번 해보시고, 측량해서 딱 이거 내 땅이야 라고 다 끌고 오려고 하지는 마시고, 적당히 요만큼 물렸다 싶으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맞는 그런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그 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풍수적인 원리로 봤을 때 어떤 원리냐면은 그 기운을 가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장풍득수라고 해서 그런 풍수의 원전에서 나오는 그 말, 장풍득수, 바람을 가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내 공간의 기운을 보존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도 다 연장선상이고, 그 이외에 수많은 그런 풍수고전에서 말하는 그런 고전의 글귀들 하나하나가 다 이런 그 경계를 짓는 거, 내 공간에 그런 기운을 가두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런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 곳 해도 담장 없이 허벌판에 툭 튀어나와져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은 여러분들 집안의 그런 경계의 기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점, 특히 기운에 있어서의 차이,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곧 평안함의 차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사는 사람의 그런 행복과 안정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죠.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은 대문이 생기게 되고 현관이 있게 됩니다. 이 문 두 개 다 중요한데요. 대문하고 현관이 마주하게 바로 일직선으로 열리게 하는 거, 이 점은 주의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구조지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화를 가든지 아니면은 경복궁을 보게 되면, 궁궐 같은 곳이라든지 사찰을 보게 되면은 문을 이렇게 열고 하면은 문들이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를 피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절이나 궁궐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라고 하겠지만은, 절이나 궁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집에 적용하는 원리는 절대 아닙니다. 주거 공간이든 음택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의 공간이든 상업 공간이든 각각 다 나름의 원리가 있고 기본적인 그 풍수의 원리는 동일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문과 문이 바로 쫙 일직선으로 되는 것은 주거용 공간에 있어서는 필히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대문 방향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셨다면 현관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피해서 그렇게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자 하신다면 정말 그런 풍수 컨설팅을 받으셔야겠지만은, 일단 그 방향을 맞추기 이전이라고 해도 이 대문하고 현관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피하는 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했을 때 그 집안의 운 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의미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즘은 세컨하우스를 짓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곽지에는 빈집들도 많아지고 헐값에 나오는 집들이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고 도심에서 뭔가 각박하게 사는 거에 대한 이런 갈증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쌓일 만큼 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특히 서울에 있는 최상류층에 있는 분들도 조금씩 더 그 아파트를 떠나서 외곽지를 선택을 한다라는 점, 또한 그 최상류층을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조금씩은 이제는 어떤 자연을 돌아보고자 하고, 이 집에다가 온전히 어떤 자산을 묶는 것 자체를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세컨하우스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나름 의미 있는 이런 사회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 본집이 있고 세컨하우스가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문의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풍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욕심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셨겠죠. 전화를 주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로 머물 집이 아닌데 굳이 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 주시는 거죠. 뭐 일단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저한테 문을 주시면은 뭐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으면 저는 설득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미 좋은 거 제가 다 좋다라는 거 다 얘기 드렸고, 수많은 자산가분들, 이렇게 부를 이어가고 평안을 쌓아가는 분들이 풍수를 적용한다라는 거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더 설득할 게 있겠습니까? 이거를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할 거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좋다라고 하니까 조금 해보고 이렇게 싸게라도 한번 접목해볼까 했다가 오히려 인생이 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어쨌든 현직 풍수사고 정말 수많은 분들을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집으로 인해서 우환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을 얘기 드리자면은 세컨하우스도 내 집이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농막이라고 해도 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도 정말로 많이 다니고 전국에 있는 여러 숙소들을 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오늘 하룻밤 지내는 그런 체크인하는 공간이지만은 딱 내가 체크인하고 들어설 때는 내 그 시간만큼은 이 공간이 내 집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호텔 하루 머물면은 내 집 아닌 거.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2년을 머물면은 내 집이고, 뭐 물론 임대차 계약을 해도 내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 공간들하고 더 연결이 되고 내 이 땅의 기운, 이 자연의 기운을 받으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라고 대강하고 대충하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라는 것을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을 거면은 진짜 제대로 잘 지으셔가지고 하루를 머물더라도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면은 그게 오히려 본집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특히 풍수 공부하시고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땅에 그 은폐의 그런 가치를 많이 찾다 보니까 땅 자체의 그런 좋고 나쁨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기가 모이는 자리라고 하죠. 기운이 강한 자리, 그런 자리를 딱 찾게 되면은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뭐 이렇게 자고 이런 자기만의 어떤 기운을 충전하는 공간을 찾아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이 세컨하우스라고 해서 진짜 선택을 했는데 그 집이 정말로 기운이 좋은 집이고 풍수가 좋은 집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하루만 지내도 나머지 6일이 정말로 평안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공간들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려 봤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이것들이 있어줘야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집 역시나 그 어떤 공간 하나하나 다 의미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자,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전원주택이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이건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해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동명풍수 채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좀 더 제대로 된 풍수를 공부하고 싶고 좀 더 제대로 된 풍수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 you hear that? My sanity